저는 알트코인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시총이 200위권 정도 있는 거 좋아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좋은 점은 코인이 아직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님께서 이 분야들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네. LLM에 완전히 경쟁 구도에 있는 코인들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대규모 자본의 어떤 경쟁 상대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이걸 보조해 주는 걸로 GPU 말씀 주시면서 랜더 아카시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코인들인데 그 말씀 주시고 또 아이오넷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 프로세서에서는 위추얼 그리고 에이전트 분야에서는 거래소인 마이쉘 그 정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인터뷰 전에 또 얘기를 하면서 사실 비텐서가 AI 코인으로 순수하게 AI 코인 섹터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가장 높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 어떻게 보면 아카시나 랜더와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약간 이게 약간 범용적이라면은 약간 좀 특수한 목적으로 LLM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조금 경쟁에서 좀 약간은 좀 위험할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 말씀 주신 거 너무 궁금하고 또 한 가지가 니어 프로토콜 대표님과 이 파운더 분이랑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 니어 프로토콜이 본인들이 AI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를 얻은 부분들이 본인들도 스스로 약간은 좀 놀라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비텐서와 니어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는 이유 좀 말씀 주시면 일단은 비텐서는 타오라고 하는 코인으로 유명하고 시총이 아마 30위 정도 되는 굉장히 굵직한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높은 가치를 받았었냐면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챗GPT 누가 만들어 하면 오픈AI가 만들잖아요. 근데 이 비텐서는 이 AI 모델을 한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다 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텐서 위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면요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줍니다. GPU도 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서포팅을 해주는 거죠. 검증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최적화된 어떤 블록체인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가치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텐서가 잘 되려면 AI 모델을 훌륭한 AI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팀들이 비텐서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다른 데 붙습니다. 다른 그렇죠. 생태계로. 그렇죠. 메타에 붙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붙거나 아니면 오픈AI에 붙거나 결국에는 비텐서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비텐서의 구조를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AI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AI 모델을 개발해서 학습시키는 애들인데 이 사람들이 있고 밸리데이터가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는 이 AI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비텐서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다 부족하다. 그 기존 어떤 산업 전체로 봤을 때 키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고 짜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제일 메이저는 딴 데 가 있으니까. 메이저는 이미 메이저에서 놀고 있고 그렇죠. 마이너들만 와갖고 해야 하는데 메이저를 어떻게 따라가냐라는 게 이제 비판을 크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좀 믹센스하다 생각해요. 설득력 있다. 진짜 경쟁 구도가 그렇게 잡혔을 때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미 큰 상대랑 경쟁을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커져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니어 프로토콜은 또 어떤가요? 니어 프로토콜은 이제 최근에 AI 코인으로 좀 유명해져서 니어 프로토콜, 아발란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선주와 같다 생각했어요. 대선주.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 대선 후보는 이제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근데 1번 후보가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뭐 A라는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요. 근데 A라는 이제 그 고등학교 나왔는데 동창인 거야. 저기 어떤 코스닥에 있는 그 대표가. 근데 그게 갑자기 상한가를 갑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이거 뭐 대선주 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짙은 그냥 뭐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주가 조작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이번에 니어나 다른 곳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사실 이 니어 프로토콜의 이제 파운더는 맞습니다. AI를 오랫동안 그 개발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오픈 AI하고 같이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같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것과 답니다. 근데 사실 니어는 그 기술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아까 같은 대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니어가 AI 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니어를 엄청 많이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들도 놀랐대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대표가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 이제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제 젠슨 허하고 이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진 날라갔죠,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보기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거다. 결국에는 AI를 잘 하고 있으면은 악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사실. 근데 그런 것들만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막 홍보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준비도 안 됐는데 사람들한테 AI 코인으로 브랜딩을 하려는 좀 강한 좀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이거는 레드 플래그이다. 우리가 금융 서비스, 우리가 이제 뭐 구글이나 뭐 트위터나 여러 가지 앱들 들어가면은 만약에 이제 자기 어떤 신원, 인간인지 신원 확인하려고 이거 자전거 골라보세요 해서 자전거 고르고 막 하잖아요. 네. 그거를 자동화시키겠다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철진한 AI 기술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는 사실 논하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한 10년 전에 이게 이제 이제 컴퓨터도 사물을 구별할 수 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대단하다라고 했던 게 사실 10년 전 얘기인데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이거는 되어 있어요. 근데 철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로 사실 AI를 한다고 사실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의해서 너무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장기적인 전망에서 경계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어서 월드코인은 뭐 사실은 AI 코인이 아니다, 맞다, 뭐 얘기도 많고 엄밀하게는 DID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AI 코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월드코인 자체는 저는 AI 코인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뭐 접점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AI 어떤 인공지능을 기술을 활용해서 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월드코인 자체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기본 소득 자체를 나눠주겠다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그 보편적 기본 소득이 뭐냐면 누구든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왜냐면 전체적인 어떤 사회에서 부가가치가 생기면 그거를 사회주의처럼 그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만든 게 사실 월드코인이거든요. 네. 왜냐면 월드코인이란 게 결국에는 은행은 다 신원 확인하고 전송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으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배당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AI 코인이다라고는 솔직히 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월드코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줄 서가지고 이렇게 인증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 블록체인의 이제 매스 어덥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그 돈을 주니까 이걸 하고 있지만 이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어떤 홍채를 판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AI 코인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얘기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AI가 지금 테마니까 AI를 사야 되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좀 전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홍콩 웹3 페스티벌을 필두로 해서 지금 중국계 코인들도 갑자기 또 약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컴플럭스도 있고 그 외에 뭐 비체인이나 뭐 이런 체인들도 지금 최근에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일본계 코인들 중에서도 뭐 자스미 같은 코인들 뭐 상승세가 최근에 많이 눈에 띄었는데 중국계 코인 그리고 일본계 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좋지 못하다고 보신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중국계 코인들은 이미 오래됐던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쵸.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굵직한 프로젝트들은 다 중국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 말은즉슨 이미 토큰들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미 그때 만들었던 기술들은 이미 올드한 기술이 돼버렸고 실질적으로 어디 사용하거나 뭔가 의미가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네. 다만 컴플럭스는 조금 다른데 컴플럭스는 중국 정부
정부에서 사실 밀어주고 있는 하나의 그렇죠. 프로젝트예요. 어떻게 그러다 보면 보니까 최초야. 컴플럭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컴플럭스 정도만 조금 유익 있게 볼 만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계 코인을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계 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자스미도 있고요. 아스타도 아스타. 있는데요. 일본은 한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10년 전 보는 모습 같아요. 되게 원초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이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스미하고 이번에 아스타가 집중받았던 건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우호적으로 변했어요. 레귤레이션 그 세제 혜택을 좀 바꾸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몇 년 전에 시작했던 애들이 곽강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술을 보면은 혀를 내둘릴 겁니다. 별로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고 자스미 같은 거는 블록체인을 위한 컴퓨터를 팔고 있어요. 이게 뭐가 되겠냐고. 사실 컴퓨터로 사실 유명한 회사 너무 많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냐고. 근데 이 컴퓨터가 네. 어떤 컴퓨터인 건가요? 이게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래요. 컴퓨터죠. 보안성이 높대요. 아. 되게 10년 전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하던 애들입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스타도 똑같습니다. 네. 얘네 원래 파라체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었고 거기서 이제 파라체인 그걸 입찰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탄생한 애들인데 폴카닷 네, 맞아요. 폴카닷 기반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빚을 못 보고 이제 그 손절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세제 정보가 이렇게 좀 바뀌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리브랜딩을 좀 이제 소니랑 이제, 그렇죠. 이제 협약을 소니랑. 맺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표가 열심히 약수하고 다녀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은 아무런 엣지가 없습니다.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거를 또다시 만든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클레이튼 같은 존재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쯤 그러면 가치를 받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개인 세제가 그러니까 개인은 그 블록체인 관련된 개인의 세금이 너무 높아요. 높죠, 지금은. 그래서 뭐 최고 55%까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벌었으면 5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래를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리고 그런 시장인데 이제 일본 정부가 그거를 풀어주겠다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에서 과세가 좀 우호적으로 변한다고 하면은 개인들도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게 자스미랑 아스타죠. 우리가 21년도에 아무도 모르고 클레이튼 샀듯이, 클레이 샀듯이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샀듯이 똑같아.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아 역시 소니가 뒤에 있어. 우리 카카오였잖아요. 카카오가 뒤에 있으니까 클레이 사야지. 일본 똑같습니다. 소니가 뒤에 있으니까 아스타 사야지. 그다음에 자스미도 소니 출신입니다. 소니 출신 애들 만들었으니까 자스미 사야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투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번 코인을 그래도 주목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가 일단 그쵸. 꼽힐 수밖에 없는데 그쵸. 전체적인 네. 기술력 자체는 네. 사실은 너무나 네. 아직까지는 미진하고 어떻게 기술로서는 안 보면은 되죠. 네. 마케팅을 통한 그쵸. 그런 리브랜딩이 네. 훨씬 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작용했다. 네. 아, 잘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자, 게임 코인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P2E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롭게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올 어떤 조짐들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뭐 스카이 마비스, 뭐 로닌 같은 프로젝트, 뭐 히어로즈 오브 마비아도 있고 새로운 신규 런칭되는 것들도 있고 뭐 플랫폼들도 많이 뜨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뭐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계속 회자가 되는데 게임 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게임 코인이 최근에 그 동남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격 상승을 동반했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 주셨던 로닌이죠. 네네. 로닌 생태계에서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픽셀스라고 그쵸, 하는 픽셀, 게임이고 네. 그 코인이 이제 바이낸스 상장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죠. 네. 근데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대요.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거 해야 되나?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또 명확하대요. 기존에 플레이 투 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엑시랑 거의 똑같은 내러티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야 당연히 그게 돈이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만 돈이 안 되는 시장이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떠날 거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근데 그러면 게임 어떤 전체적인 섹터를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질 높은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성공되고 있는 성공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은 블록체인이 기술이 있다고 해서 빚을 보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게임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사실 가치를 몰라야지만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리니지를 좋아했는데요. 리니지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게임 모니가 있어요. 근데 아덴은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한 코인이에요. 그래서 심한 그 게임 머니죠. 네. 그래서 한 몇 년만 지나면은 이게 너무 많이 풀려서 가치가 엄청 낮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인지 모르고 계속 게임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1시간 동안 만약 100개의 아덴을 캤다. 근데 100개로서 안에서는 뭐 무기를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거로 만족을 하는데 만약에 100개 게임머니를 채굴 했는데 100개가 갑자기 1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갑자기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내가 10시간 동안 한 횡의 결과가 100원이야 라고 돼버리고 거기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게임이라는 게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게임 시장에서 빚을 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 도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P2E 게임이 특히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엑시 같은 경우도 인기가 뭐 6, 7개월 뭐 이렇게밖에 못 갔죠. 맞아요. 보통은 게임이 한 3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픽셀 같은 경우도 사실 서비스는 장기적인 전망은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고 이번 시즌까지는 그래서 엑시 같은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 그 기대들이 있고 맞아요. 결국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것도 플랫폼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의미한 선택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게임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 스팀이라고 하는 플랫폼처럼 뭔가 게임들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좀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플랫폼에 돈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많이 근데 몰렸죠. 플랫폼이 다 망했어요. 근데 다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 전통 시장에 있던 플랫포머들이 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많이 시입했다. 그래서- 메이저들이 너무 많이 시입하고. 그래서 자본을 엄청나게 이제 좀 투자를 받은 뭐 흔히 말하는 뭐 트리플 A 게임부터 굉장히 고퀄리티 사양을 갖고 있는 게임들이 전부 다 어디로 이제 이동하냐면 다 기존 어떤 그 게임 플랫폼에 런칭을 하지 신생 스타트업들이 만든 게임 플랫폼 사용을 아예 안 해요. 왜냐면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면 유저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저가 없으니까. 근데 유저가 많은 그런 곳에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픽 게임즈 플랫폼이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좋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는 게임 전부가 에픽 게임즈에 올라가요. 그럼 에픽 게임즈가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대작을 만들어 갖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트나이트를 레버리지 해가지고 포트나이트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 유저들을 너네한테 노출시켜 주겠다. 이거로 세일즈를 많이 해서 많은 애들이 다 거기 온보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플랫포머들이 설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이것도 사실 자본집약적 사업에서 밀리는 거예요. 게임도 만약 네. 원래 전통적으로 네. 워낙에 또 강한 네. 산업이었고 네. 특정한 메이저들이 워낙에 존재하는 산업들이라 아까 전 어떻게 보면 AI 코인에서 비트эн스 얘기하신 거랑 맥락이 되게 비슷한 거네요. 단지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에픽 게임즈에 올라온 블록체인 게임을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희망이 있는 산업이긴 하다. 근데 그거를 뭐 누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존 플레이어들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흥미로운 얘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규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서 에어드랍 트렌드라는 영상을 봤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에어드랍 트렌드는 최근에 사람들이 시간을 좀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재테크 같은 거예요. 그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의미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에어드랍은 기존의 자신의 어떤 시간과 그다음 노력, 그다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어떤 지분과 같은 토큰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증자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냥 가서 방문하고 거기서 뭐 트랜잭션도 거래도 몇 번 해보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챙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마케팅 수법이거든요. 수법이라기보다 마케팅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래서 사실은 이 마케팅 비용을 조금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광이 돼 있어요. 근데 마케팅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뭐 많게는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사실 받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에어드랍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전략도 나오고 있고 많은 사실 사람들의 뭐 이렇게 공약집처럼 에어드랍 공약집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짠테크에서는 좀 흥미로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예. 대표님도 그런 에어드랍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에어드랍을 두 가지 종류의 에어드랍 종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돈을 써야 되는 에어드랍과 돈을 안 써도 되는 에어드랍이 있는데 지금 시간을 쓰는 에어드랍들이 그 봇들, 인공지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더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거에는 자금을 거의 안 줘요. 그러면 결국 돈을 쓰는 것만 사실 많이들 주기 때문에 저는 돈을 쓰는 거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퍼페추얼 덱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퍼페추얼 덱스는 중앙화 거래소와 차별점을 두려고 보상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거래를 많이 하면요, 거래 보상이 생겨요. 거래 보상 자체가 토큰이기 때문에 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낸 100원의 수수료보다 돌아오는 게 1000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이상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좀 채굴을 하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되게 우리 구독자님들도 또 많이 공부하시면은 수익을 갖다 늘리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디파이 시장을 또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매매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더 보조 수익들, 근데 그보다 더 유의미한 수익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표님께 지금 1억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0% 정도는 일단 비트코인에 일단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10%는 예전에도 얘기했던 그 예술 NFT에 좀 사고 싶어요. 크립토 펑크가 요즘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펑크 같은 걸 조금 사고 싶고 나머지 이제 60%는 알트코인에 많이 좀 넣고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솔라나 미국 쪽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이제 코인들에 많이 이제 넣고 싶죠. 그러면 이제 만약 이번에 비트코인을 딱 제외하고 정말 한두 종목만 딱 투자할 수 있으신다면 솔라나와 스택스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특별한 것들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알트코인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시총이 200위권 정도에 있는 거 좋아합니다. 200위권. 일정 수준의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성장성도 확보. 시장 잘만 만나면 이제 굉장히 큰 업사이드를 노릴 것들을 200위권에 있는 것들 중에 저는 만약 투자하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 솔루션들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피스 네트워크도 시총이 이제 한 1조 정도가 됐거든요. 1조가 좀 넘었거든요. 2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좀 하면 어떨까 좀 싶은 거죠.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얻을 수 있는 전략과 또 이거를 장기적으로 또 그냥 든든하게 가져가는 전략은 조금 나누어질 수 있는데 대표님은 만약에 이제 했을 때는 어차피 비트코인은 좀 많이 일단 전제하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좋은 점은 비트코인이 아직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막 6%에서 10% 정도 비트코인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너무 공부하기가 어렵고 기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사실 비트코인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큰 관심을 갖고서 계속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더 큰 수익을 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제 디파이 농부 조선생 채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식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디파이 농부 조선생님 유튜브 채널 정말 유용한 그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조금 더 진보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채널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방문해 주셔가지고요. 꼭 구독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드랍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이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대표님 긴 시간 동안 촬영해 주셨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막 제가 막 즉흥적인 질문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도 너무 막 거침없이 답변 주셔가지고 저희 정말 구독자분들께서 또 우리 투자에 대한 어떤 해안들이 많이 깊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님과 이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동현 대표님과 함께한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